네, 안녕하세요. 우리 2교시 그 핵심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1번 해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으로 눌러주세요. 자, 잘 들리시죠? 우리 1교시 때 이제 핵심 이론 내용들 같이 했는데요. 우리 원가관리에게도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가 아주 심플해요. 원가관리에게는 특별히 뭐 세무회계처럼 복잡하고 재무회계처럼 뭐 복잡한 어떤 이론 전개가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게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흐름만 체크하시면 단순 산수입니다. 산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또 계산 문제 가장 전형적인 문제만 15문제 뽑았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T계정 구에서 푸는 문제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T계정인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공품 계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 54,000원, 기말 재료 48,000원, 재료 매입액 125,000원. 그럼 이제 원재료 계정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기초 54,000원, 단기 구입액 125,000원. 자, 기말 재고액 48,000원. 그럼 단기에 사용한 우리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단기에 사용한 직접 재료 원가. 여기 화면이 조금 잘려 나오는데 이렇게 옮길게요. 네. 여기다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죠? 자, 우리 T계정 항상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기 빼기 48,000 하면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3만 1,000이 되겠네요. 자, 단기에 제조간접원가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11만 원.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7만원. 자, 기초 제공품 재고 8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죠. 제품 기초 제공 10만 2천원이고요. 단기 기말 제품 재고액 11만 4천원. 단기 제품 매출원가 판매된 제품 32만 5천원. 판매된 게 우리가 손익계산세 매출원가 계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단기 완성된 제품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개 더해서 뺍니다. (337,000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계산기로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같이 두드려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구했습니다. 기말 재고액 합계액에서 빼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16만 2천원 나오죠. 16만 2천원. 우리 T계정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제품. 그래서 T계정 그리고요. 기초,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된 제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 배분하는 거. 자, 여기도 우리가 제조 부분이 있고요.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자, C 부분을 먼저 배분하고요. 한쪽만 배분하는 게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죠. 네. C가 있고요. 자, A의 40%, B의 30%, 그다음 D의 30%. 자, 우리 C 부분 원가가 67,000원입니다. (67,000원을) 4대 3대 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겁니다. 자, 67,000원 26,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C는 A, B, D에 배분합니다. 단계 배분법이니까. 여기도 20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 D는 자기 거다기 받은 거. 그래서 자, 100, 100을 이제 5대 2의 비율로 배분한 거죠. 5대 2의 비율로. 자, 50%, 30%입니다. 50%, 20%. 자, 숫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1500이 될 겁니다. 71500. 자, 제조부분 A에 집계되는 총원가. 자기 거 더하기 보조금 배부된 거. 3개 더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298300. 자, 그래서 C의 총계는, A의 총계는 298300이 나오죠. 자, 이 숫자 더하기, 이 숫자 더하기, 이 숫자 더하기. 298,300원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더 간단하고요. 더 간단하고요. 자, 단계 배분법. C부터 먼저 배분하는 거니까, 이제 C는 A, B, D에 보내버리고요. D는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를 A와 B만 5대 2의 비율로, 50%, 20% 비율로 배분하는 것. 단계 배분법입니다. 자, 2번 298,000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계산하고 계신 거죠? 네, 같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단기 완성품 원가와 자, 기말 제공품 원가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 우리가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만
구해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만 같이 구해볼게요. 자. 우선 완성품 환산량부터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기초 200개고요. 200개입니다. 기초 200개. 단기 착수량 1000개. 총 1200개입니다. 선입 선출법이니까 기초제형품 원가 먼저 완성화된 거죠. 그래서 200개. 자, 단기 완성된 거 800개입니다. 단기 투입, 단기 완성된 거는 600개. 자, 나머지 기말 제공품 400개가 됩니다. 자, 1200개, 1200개. 우리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50%고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70%입니다. 자, 완성 환산량 재료 자, 가공 있고요. 자, 선입 선출법이니까 배부 기준이 되는 완성품 환산량도 단기 투입하고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재료는 우리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단기에 투입된 재료는 없죠. 기초제공품 관련해서는 단기 투입된 건 없습니다. 단기 투입, 단기 완성, 그럼 단기 600개. 단기 투입, 단기 70%. 공정 초기 전량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가구 원가는 단순 비례로 투입. 그래서 자, 기초에 50%, 그러면 단기에 50%만큼 투입됐겠죠. 200개 곱하기 50%가 됩니다. 100개가 되고요. 단기 투입, 단기 완성 600개, 단기 투입 70%까지 400개 곱하기 70%고요. 2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다음 단기 기초제형품 원가가 있고요. 35만원, 단기 발생 원가 63만원. 우리 기초제형품 원가는 전부 다 어디로 가죠? 기초제형품 원가 45만원은 전부 다 기말 제공품 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칠판에 이제 좀 보이는 데가 좀 한정이 있어서 여기다 줬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좀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제형품 원가는 전부 다 단기 완성품 원가로 전환이 됩니다. 완성품 완성량 단위당 원가, 완성품 완성량 단위당 원가, 우리 구하는 거는 이제 단기 발생 원가에 대해서는 63만원, 89만원. 완성품 완성량 단위당 원가, 기말 제공품 980개고요. (908.1이) 나옵니다. 완성 우선 단위당 원가 908.1. 자, 뒷자리 숫자는 띄고요. 우리 908.1만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 여기는 1000이 되고 630이 됩니다. 자, 실제 우리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요거죠. 오늘 완성된 거고요. 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자, 400개 곱하기 630 더하기 자, 280
단위당 원가 908.1. 네. 506268이 나올 겁니다. 506268. 자, 우리 단기 기초제공품원가는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공품원가는 선입선출법에서 바로 완성품원가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발생원가, 단기의 발생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기말제공품원가, 단위당 원가, 개수, 단위당 원가, 개수. 실제 이게 완성된 거죠. 단기에 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그래서 재료비, 가공원가 이렇게 분배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506268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표준원가 계산이고요. 다음 자료에서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이제 가격 차이 분석은 우리 직접 재료원가는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 AQ는 실제 구입량이 되겠죠. 자, 실제 구입량,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 분석했으니까 실제 원재료 사용량이 아니고요. 구입량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분석을 합니다. 자, 실제 기초 200개, 기초 200개. 자, 기말 재고 100개, 실제 사용량 1300개. 그럼 우리 단기 구입량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00개가 되겠죠. 1200개. 사용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면 1300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하니까 12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0개. 직접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 1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가격, 구입 가격 차이가 12,000원 유리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죠. 유리한 차이는 마이너스. 항상 표준원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실제 단위당 실제 원가죠. 이 숫자입니다. X. 자, 1200 X 빼기 12만이고요. 자, 이 차이가 마이너스 12,000원이죠. 자, 요 방정식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X는 90원 나옵니다. X는 90원. 자, 이런 우리 표준원가 문제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동 제조원재원가 소비 차이, 우리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 능률 차이. 변동 제조원재원가는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 소비 차이, 능률 차이. 논리는 똑같아요. AQAP, AQSP. SP가 이제 표준 배분이죠. 표준 배비율. SQ 곱하기 SP. 자, 문제는 요 소비 차이. 두 가지 차이를 묻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투입해 볼게요. 제조 원자 원가 총 발생이 15,000원, 15,000입니다. 그런데 고정 제조 원자 원가 발생이 7,200이면 변동 제조 원자 원가 발생액, 실제 발생액 7,800원입니다. 7,800. 자, 그 다음 AQSP입니다. AQSP. 자, 실제 작업 시간. AQ니까 3,500시간이고요. 표준 배비율은 2.5. 2.5. 자, 여러분들 같이 계산기로 풀어보고 계시나요? 자, 풀어보고 계시면 1을 입력해 주세요. 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원가 관리 그냥 보시면 금방 까먹어요. 가장 저형적인 문제고요. 실제 시험 문제도 이 계산 문제 15문제 크게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바뀌고 약간의 표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물론 가끔 신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합격에 전혀 여러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 똑같은 문제 숫자를 자주 연습하는 거 기계적으로 쓰시고요. 잘해보고 하나씩 투입.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문제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3,500 곱하기 2.5. 자, 8750이 나오죠. 8750. 자, 항상 우리 표준 원가는 왼쪽에서 오른쪽 뺀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 마이너스 95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950. 자, 마이너스니까 어떤 차이? 유리한 차이죠. 유리한 차이. 표준 원가는 이제 표준보다 원가는 적게 발생하면 좋은 거야. 원가는 적게 발생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적게 발생해야만 회사 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니까.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950 유리한 차이. 문제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변동원가. 변동원가. 우리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세 가지 방식. 제품원가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비용화되는 시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익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도 변동원가. 전부원가. 변동원가, 전부원가. 마이너스 기초재고 플러스 기말재고.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원가. 변동원가와 전부원가의 차이는 고정제조원자원가 때문,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원가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생산량 1000단이고요. 단기 판매량 700개. 연간 단위당 변동 제조 원자 원가 23,000원. 연간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5,000원. 고정 제조 원자 원가 200만 원입니다. 고정 판매 관리비 50만 원이고요. 다음 중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자, 단위당 판매 가격.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기초 재고는 없습니다. 제로죠. 기초 재고는 없으면. 자, 기말 재고가 몇 개일까요? 기말 재고. 1000개 빼기 700개. 판매량 700개니까 기말 재고는 300개가 됩니다. 자, 단위당 고정 제조 원자 원가. 총 고정 제조 원자 원가 얼마? 200만 원이고요. 단기 생산량 나누면 되겠죠. 단기 생산량 1000개.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문가,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문가 2,000이 됩니다. 2,000. 자, 300개 곱하기 2,000.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자, 그래서 이익은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전부원가 크겠죠. 얼마만큼 커요? 60만 원. 60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전부원가가 변동원가 계산보다 60만 원 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활동기준 원가 계산. 여러분들도 문제 보면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가장 전형적인 문제. 자, 단위당 제조원자원가. 단위당 제조원자원가. 그 총원가 구하고요. 생산량 나누면 될 겁니다. 연간 생산량 제품 A입니다. A. 자, A의 생산량 600개고요. 그 총 원가를 구하고 자, 나누기 600개 하면 되겠죠. A니까 600개.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활동별로 배부율을 따로 구합니다. 활동별로 따로 구합니다. 작업 준비 횟수로 하고요. 절삭 기계 작업 시간으로 합니다. 품질 검사 검사 시간으로 합니다. 자, 24,000 나누기 16회 구하죠. 절삭 작업은 6만 나누기 60시간. 품질 검사 54,000원. 18시간. 되고요. 자, 제품 A를 볼게요. 제품 A. 자, A는 우리가 10회고요. 10회. 근데 회당 얼마죠? 1,500. 자, 제품 A의 절삭 기계 작업 시간 24시간 곱하기 1000. 품질 검사 활동. 제품 A 6시간. 시간당 3,000. 자, 여러분들 우리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화면을 넘기자마자 빨리 풀어보세요. 화면을 넘기자마자 빨리 풀어보세요. 실제 시험이라고 보시고요. 이게 총원가죠. 총원가. 10회 곱하기 1,500, 24시간 곱하기 1,000, 6시간 곱하기 3,000.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 600을 하게 되면 결론만 구할게요. 그럼 제품 개당 95원이 나올 겁니다. 네, 전체 금액 나누기 600개 하면 개당 95원이 산정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같이 빨리 해볼게요. 자, 제조 간접 활동을 작업 준비 활동, 절삭 준비 활동, 절삭 작업 활동, 품질 검사 활동을 했을 때 세 가지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 원가니까 총원가, 제품 A에 배부된 총원가, 제조간접 총원가 나누기 생산량 600개 하시면 개당 95원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당 제조간접 원가, 개당 제조간접 원가. 자, 문제 8번, 9번. 자, 8번, 9번. 8번은 이제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고정비 는 제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이익이 제로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이익이 제로니까. 그래서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생산량 곱하기 고정비는 제로다. 제로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 투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익분기점 판매량 공식을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식 하나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매가격 100 곱하기 Q, 단위당 변동원가 60 곱하기 Q, 고정비 40만 원. 제로다. Q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Q는 10,000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계산기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제품 18,000개 판매했는데 100만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100만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8,000원이고요. 만약 15,000개를 판매한다면 이익은 얼마일까? 이익은 얼마일까? 자, 여기도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이 식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P 빼기 V를 우리가 단위당 공훈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당 공훈이익. 첫 번째, 18,000개 판매해서 100만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 18,000개 곱하기 K, 고정비 100만 원 이익이고요. 두 번째, 손익분기점은 8,000개입니다. 자, 8,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훈이익 빼기 고정비를 하면 이익이 제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이익이 제로니까. 이익이 제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위당 공훈이익과 고정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투입, 계산.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단위당 공훈이익은 100이 나오고요. 자, 고정비는 80만 원 나옵니다. 산수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투입해서 계산하시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5,000개 판매하면 이익은 얼마인가? 아까 K가 여기가 100이죠. 자, K가 100개 곱하기 자, 15,000달이 판매하면 Q, K, 공훈이익 빼기 고정비. 고정비가 80만 원. 이때 이익이 얼마냐? 100개 곱하기 15,000 빼기 80만 원. 자, 70만 원 구할 수가 있습니다. 70만 원. 자,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서 계산 연습을 좀 빨리 하고 정확히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또는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분의 공훈이익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분의 공훈이익이다.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분의 공훈이익이다. A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가 3이 나오고요. B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가 2가 나올 겁니다. C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가 1이 나오겠죠. 자,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훈이익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훈이익이다. A 회사가 우리 영업이익 변화율이 가장 크죠. 매출액이 변화할 때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이 가장 큰 게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액이 가장 큰 회사는 C가 아니고요. A 회사입니다. A 회사.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네. 자, 공훈이익률은 요거 3번 정도 해볼게요. 공훈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훈이익이죠. 공훈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훈이익입니다. A 회사 공훈이익 60만 원, B 회사 공훈이익 40만 원, C 회사 공훈이익 20만 원. 매출액분의 공훈이익이 공훈이익률이니까 A 회사는 60%고요. B 회사는 40%, C 회사는 20%가 됩니다. 그래서 공훈이익률이 가장 큰 회사는 A 회사가 되겠습니다. A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자녀이익, 자녀이익법, 투자수익률법, 자녀이익법, 투자수익률법.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특별히 어떤 앞에 우리 이론 내용이나 또는 계산 내용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흔들어 주세요. 1번을 해주세요. 앞에서 우리 이론 내용들, 이론 내용 몇 가지 했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 지금 10번까지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나 뭐 혹시 질문 내용 있으면 하나 넣어주세요. 자, 잠깐 10초 드릴게요.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론 내용들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앞에 우리 1교시 때 이론 내용 정리가 좀 되었으면 1번으로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 메타버스니까 실제 이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주어진 시간 뭐 1교, 2교시 아무래도 내용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만 너무 속도를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 내용 충분히 정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좀 하시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우리 이페스 코리아 이쪽 그 홈페이지 담당자들한테 따로 질문해 주면 제가 또 성실하게 또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한다 하더라도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페스 코리아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문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녀이익법 투자수익 여기도 논리 간단하죠.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 세무회계보다 원가 관리가 훨씬 쉬워요. 틀만 잡으면. 근데 틀이 안 잡히면 원가 관리가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틀만 잡히면 원가 관리 얘기는 그냥 산수. 예. 이것도 뭐 자녀이익법 여러분들 정의만 알면 되죠. 자녀이익법. 영업이익. 자, 회사에서 얼만큼 투자했어요. 투자, 영업자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이만큼 투자했는데 얼마익 벌었느냐? 근데 우리가 뭔가 투자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나갈까요? 이걸 우리가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은 나야 된다. 뭐 대출 이자 나갈 수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있을 수 있고요.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필수 수익률은 회사 입장에서 자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은 나와야만 우리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는다. 최저 필수 수익률 개념입니다. 자, 10%. 우리 침대 사업부만 해볼게요. 침대 사업부. 침대 사업부. 자, 침대 사업부의 잔여익만 구해보겠습니다. 침대 사업부의 잔여익. 침대 사업부 160. 자,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800만 원. 우리 회사가 8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이익이 160만 원 났습니다. 근데 이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일까지 여러 가지 돈이 나가겠죠. 뭐 은행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나갈 거고요. 또는 다른 거 포기하고 이거 했다면 그 모든 게 반영된 게 바로 최저 필수 수익률입니다. 800만 원 투자했는데 10% 나오면 똔똔이라는 거예요. 뺄 거 다 빼고 남는 게 없다. 근데 우리 회사는 800만 원 투자해서 10%면 8만 원이잖아요. 10%면 80만 원이잖아요. 맞죠? 80만 원보다 더 나왔다는 거예요. 160만 원 빼기 80만 원. 최소한 80만 원 이익이 나와야만 본전이라는 겁니다. 본전.
자, 이런 개념이 최저 필드 수익률. 자, 빼면 80입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뺄 거 다 빼고도 80만 원 우리 회사에 이익이 남았다. 잔여이익입니다. 자, 12번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도 잔여익부하고 비슷해요. 여기 세후 순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 빼기 투자 중심점,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잔여익부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자, 해볼게요. 자, 세후 영업이익 매출액 100만 원 빼기 매출원가 50만 원, 판매관리비 24만 원. 자, 세전 영업이익 곱하기 법인세 감안 1 빼기 40%. 자, 투하자본인데 총자산 50만 원 중에 무이자 영업유동부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매입채무 이런 거는 자본 조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무이자 부채라는 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재를 샀는데 외상으로 샀다. 매입채무. 이거는 자본 조달하고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라. 10만 원 빼라. 40만 원만큼 내가 투하한 자본이다. 투자한 금액이다. 순, 영업 관련된 투하 자본이다. 곱하기 가중평균 25%. 자,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0만 원 빼기 50만 원 빼기 24만 원 곱하기 0.6. 40만 원 곱하기 25%. 5만 6천 원 나오겠죠. 5만 6천 원. 경제적 부가가치도 간단해요. 영업이익 반영하는데 실질, 법인세 감안한 세후 영업이익, 투하자본, 매입 채무, 이런 무이자 영업부채는 자산이 아니잖아. 빼라. 순, 영업 관련된 투하 자산 빼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우리 주주에 대한 자본비용, 그 다음 타인 자본비용. 특히 타인 자본비용은 법인세를 감안해야 되니까 이자율 타인 자본비용 할 때 법인세 차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 평균, 비율별로 평균, 가중평균 자본비용. 뺄 거 다 빼고 우리 회사에 5만 6천 원 남는다는 겁니다. 주주에 대한 유출까지, 타인 자본에 대한 법인세 감안한 유출까지, 수익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 감안한 것까지, 법인세까지 다 해서 기업 외부로 돈 나가는 거 다 빼고 주주에게 나가는 거, 채권자에게 나가는 거, 원가, 비용 뺄 거 다 빼고 법인세 뺄 거 다 빼고 남는 게 5만 6천 원이다. 더 디테일하죠. 앞에 우리가 잔여익법보다 더 디테일해서 더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자, 우리 13번도 우리 단기 의사결정인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항상 의사결정, 뭐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 8분, 7분 정도는 더 할게요. 한 7분 정도. 50분에 맞춰야 되는데 한 57분 정도 맞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단기 의사결정, 기계적으로 정분수익, 정분비용, 정분이익.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수익,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비용,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이익이 얼마냐? 기계적으로 정분수익. 자, 회사의 최대 조업 농력은 35,000. 근데 15,000개 주문이 왔어요. 이제 수락하면, 기존에 제가 25,000개 팔고 있죠. 근데 이제 수락하면, 다 수락하면 35,0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를 수락하면 5,000개를 포기해야 돼요. 자, 15,000개를 포기하면 이제 2만 개밖에 못 팝니다. 5,000개를 포기해야 되죠. 이 포기에 대한 수익 비용도 반영을 해라. 단기 의사결정. 자, 정분 수익은, 자, 우리가 이 15,000개를 받아들이면 기존에 5,000개를 포기해야 돼요. 이 포기에 대한 수익 비용도 반영해라. 이 선택에 대한 수익 비용도 반영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정분 수익 15,000개 플러스 곱하기 개당 80.
자, 근데 이 선택하면 5,000개 포기해야 됩니다. 얼마에 팔고 있죠? 개당 100원. 자, 정분 수익 해볼게요. 자, 70만원. 정분 수익 70만원. 자,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 비용. 자, 이 대안을 선택하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겠죠. 왜?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해야 되니까. 이 자료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구해볼게요. 단위당 변동비. 자, 25,000개 150만원 발생합니다. 개당 60이죠. 항상 우리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문제에 주어진 내용만 반영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고정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고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고정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고정비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 변동비만 발생한다. 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 15,000개. 이 대안을 선택하면 이제 변동비가 증가하겠죠. 생산해야 되니까. 빼기 이 대안을 선택하면 5,000개 줄여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 5,000개도 개당 60입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만약 문제에서 이 대안을 선택하면 뭐 고정비가 좀 더 늘어난다. 그럼 이때 반영하면 되고요. 이 대안을 선택하면 어떠한 고정비가 증가된다. 그럼 반영하면 됩니다. 자, 5,000개 줄여야 대한 정분 비용. $60만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기계적으로 일관되게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플러스. 그래서 정분 이익이 나옵니다. 70에서 60만원 뺍니다. 자, 정분 이익은 10만원. 어떤 대안을 선택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 대안은 선택해야 되겠죠. 항상 단기 의사결정은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면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반영하자. 기회원가 같이 다 반영해서 문제에 나온 정보는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정분 이익이 플러스가 되면 이 대안을 선택하면 우리 회사에 플러스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선택한다. 그래서 이익은 플러스 10만원. 자, 매년 영업 현금흐름. 우리 장기 의사결정 순현재가치법 구할 때 순현금흐름 구하는 내용이고요. 자,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식만 알면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순 영업 현금흐름이죠. 그대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정분 수익, 정분 원가 450만 원이 S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S 450. 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O 265만 원. 곱하기 1 빼기 40%. 자, 감가상각비 400, 잔존원가 10, 맨 8년이니까 400만 원. 빼기 잔존원가 40만 원 되죠. 나누기 8. 45만 원 됩니다. 곱하기 감가상각비 0.4. $129만 원 나오고요. 자, 이것도 우리 영업 현금 흐름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S 빼기 5, 1 곱하기 1-t 더하기 dt.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체 가격. 특히 우리 대체 가격은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대체 가격. 매회 한 문제입니다. 매회 한 문제.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을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주로 이제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 그래서 만약에 각각 구한 다음에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가 될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하면 되죠. 대체할까 외부 구입할까? 대체할까 외부 구입할까?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내부 대체하는 게 유리할까?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의사결정할 때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 자, 이런 겹치는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내부에서 대체하는 게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유리하다. 자, 이런 유형의 한 문제, 종합적인 문제, 한 문제. 또는 이제 그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이거를 포기하고 대체한다면 대체할 때 정분지 출원가, 대체 시 정분지 출원가. 들어가는 돈이죠. 들어가는 돈. 외부에 파는 거 포기하고 내부에 대체하면 대체할 경우에는 판매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고정비는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되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변동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변동 판매관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죠. 자, 내부에 대체하면 일단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 원가 500원 요거죠. 근데 자, 고정비는 필요 없고요. 내부에 대체하면 이거 생산하면 원가가 들어갈까요? 정분지 출원가, 단위당 정분지 출원가, 단위당 정분지 출원가. 변동 제조와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는데 문제에서 판매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동 제조 원가 발생하죠. 요거. 자, 이건데 혹시 뭐가 있죠? 내가 내부 대체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된다면 기회 원가. 자, 원가라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어렵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기회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회 이익. 내가 내부 대체함으로써 포기한다. 그럼 포기된 이익은 얼마냐? 앞에 우리 친구 계산기 있죠? 제가 지금 매년 아빠한테 계산기를 팔고 있어요. 저는 계산기 한 개밖에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 능력은 계산기 한 개밖에 생산 못해요. 그래서 매년 한 개 생산해서 아빠한테 5만 원에 팔고 있어요. 매년 제조비용 3만 원. 자, 제조비용 3만 원. 아빠한테 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친구가 제시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회원가 있다면 저는 계산기를 한 개밖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한테 파는 거를 포기하고 친구에게 팔려면 최소한 얼마에 팔아야 되죠? 5만 원에 팔아야 되겠죠. 제조비용 플러스 포기되는 이익 2만 원. 아빠한테 파는 걸 포기하면 2만 원 이익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조비용. 아빠한테 판매하는 판매 가격, 판가. 이익 2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사업부에서 내부 대체할 때 들어가는 돈 플러스 혹시 내부에 대체하면 외부에 파는 거를 포기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포기함으로써 내가 잃는 이익이 얼마냐? 더해준다는 겁니다. 이만큼은 더 받아야 되겠죠. 자, 외부에 판매하면 지금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에 판매하는 거 변동비와 판매관리 발생하겠죠. 20. 자,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원이익을 합니다. 고정비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내가 포기되는 공원이익만큼은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됩니다. 자, 외부에 판매할 때
가격 1000, 변동비 500, 변동비 20. 자, 요 변동비도 전부 다 변동 판매관리비로 가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좀 명확한 표현 없지만 변동 판매관리비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총 변동비, 총 변동비.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 판매관리비도 발생하니까 총 변동비. 즉 480만큼 내가 포기 되는 거예요. 내부에 대체하면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원이익 480을 포기하니까 최소한 900, 두 개 돼서 980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단위당 정문출원가 더하기 단위당 기호용가, 기호용가.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에 빠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내부에 대체할 때는 판매관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도 520이 나와야 되죠. 정문출원가. 총 변동비가 나와야 되는데 내부에 대체할 때는 판매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500만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론 1시간,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계산 문제 15문제 1시간 했는데 어떻게 조금 2시간 동안 원가 관리의 큰 흐름이 좀 정렬했다. 그러면 1번 눌러주세요. 원가 관리 얘기가 큰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1번을 클릭해 주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번을 좀 많이 해주셔야만 제가 집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 핵심 이론, 각각 원가액의 파트, 관리액의 파트,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문제 각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푸시면 원가 관리 얘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 2시간 동안 정리해서 시험장 가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